그냥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채권 같은 걸 팔아요? 그러면 미국처럼 10년 만기 6%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몇 퍼센트? 당연히 국채가 있죠. 근데 그 국채를 우리 개인한테 안 파는 문제지. 누가 국채를 사는 방법은 저기잖아. 집 같은 거 살 때. 그런 거가 있지. 국채가 아니라 그 지방채. 그 지방채인가? 차 살 때, 집 살 때 그런 거 지방채를 사게 돼 있는데 그게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사고 나면 바로 팔게 되잖아요. 바로 팔게. 그걸 은행에 팔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아니, 갖고 있어도 되겠네. 갖고 있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이제 그렇게 안 돈이 하는 그만이니까. 그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급한 사람은 그냥 빨리 그걸 좀 싸게 팔지. 그 약간 할인해서 파는 게 그냥 루틴이 돼버린 거고 지방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그런 어떤 큰 돈이 돌아갈 때 무조건 사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 기업에다 팔지. 기업에다. 그럼 은행에 파는 거죠. 결과가 너무 좋구나. 이건 이제 진짜 마법 공식을 했을 때 내용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떤 공식을 썼냐면 저 PBR주라 그랬는데 아까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 PBR주만 모아서 샀대요. 우리나라도 저 PBR주가 굉장히 많아요. 요점대가 굉장히 많아요. 청산가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장부가치, 장부가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트. BRC 매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BRC 매장 중에 일부 그 본사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이 있고. 그러면은 BYC 그 땅값이 옛날에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기계, 옷을 만드는 기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로가 돼버렸지만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데 장부에는 0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YC 공장의 그 콘크리트 건물, 그것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좀 헐었지만 돌아가고 있는데도 장부에는 0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예시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자산을 사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PBR이 낮은 주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PER과 PBR로 계산을 해서 그걸 둘이 나는 그 두 순위를 더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두 개가 어차피 역수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등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엑셀을 열심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산 안 했지. 재무제표에 써 있는 대로 넣으면은 작년 데이터가 돼버려요. PER이 있고, PBR이 있고, 제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만 얘기할게요. ROA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2013년 말의 가치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거의 12월인데, 2014년도 3분기까지가 어땠는지 알고 싶은 거죠. 직접 만들어야 돼. 셀프펀드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 어떤 회사는 자본 수익률은 1등이겠지만 좋은 회사지만 그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서 이익 수익률은 또 낮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이익 수익률이 정말 높은데 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은 그것도 가치가 좀 적은 거고. 그거를 최고를 찾자는 게 아니라 하나를 최고를 찾자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느 정도 되는 걸 찾는 거. 그게 이제 마법 공식이고 둘 다 1등부터 2등, 3등 순서대로 사는 게 방식입니다. 두 등수를 합쳐서 낮은 등수대로 사는 거죠. 1등부터 한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건 이 그래프거든요. 2001년도부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 셀프펀드라는 사이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마법 공식대로 30개 종목을 샀다고 치면 정확하게 36개 종목을 사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2001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너스 36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해에는 49%가 났다가 58%가 났다가 70%가 났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할까? 셀프펀드? 일단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2,500개 기업을 10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조엘 박사가. 그래서 이 10그룹, 1그룹, 앞에 250개 그룹을 다 샀다 치자 말이에요.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그룹, 두 번째 250개 그룹을 다 사서 보유를 하면, 연간 수익률로 하면 12%가 나오고, 그게 재밌게도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마법 공식이 한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균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적용률이 높다는 거를 이 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근데 아까 그 장에서 어쨌든 궁금한 건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건데 실질적으로 저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작년 그룹으로 만약에 안다 손 쳤을 때 적용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공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죠. 데이터를 안 만들고 그냥 그 숫자를 끌어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래서 가공이 쉽지 않다. 근데 저번에 그런 거를 어느 사이트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나보다 벌써 1년 전에 그걸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연 89,000원을 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유료. 유료. 근데 그거는 자신 있는 사람은 그게 훨씬 나은 거야. 나도 그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 데이터 만드는 거 알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그 돈을 내야 된다고. 내야 되는데 같이 하던 친구가 10년을 내놓고 안 하고 있어갖고 그 아이디를 쓰고 있어서 솔직히 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뒤에 가면 이제 사실 더 중요한 내용 앞에 다 나온 거고 뒤에는 이제 확신을 주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로다가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간단한데 실제로 해보면 저도 뒤에 나오겠지만 중간에 1년을 쉬었어요. 진짜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러니까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 팔아버리는 순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예상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일부라도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라는 얘기죠. 자가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에 바빠거나 아예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러면 흐름을 중간에 이제 이렇게 되죠. 뉴스만으로는 진짜 흐름을 알 수 없거든요. 전체적인 심리랑 뉴스는 전혀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 그 주제가 그거예요. 기다릴 수만 있다면 성공한다. 확실하다 이거는. 근데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다. 저도 겪었지만 어렵다. 그래서 마법 공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12개월 중에 5개월이라는 게 30종목을 샀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5개월은 나쁘다. 4년에 한 번꼴로 연 단위로 했을 때 시장 평균보다 나쁘다. 아까 2001년도에 엄청 낮았고 그 뒤로 좀 높았잖아요. 그것도 운이 좋은 거죠. 4년에 한 번꼴로는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유지하기 너무 어렵고 진짜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거든요. 2008년도랑 2012년도를 겪었는데 2008년도 시작할 때니까 금액이 얼마 작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힘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2012년도는. 뭐 그렇게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장기간 투자 전략을 꼭 마법 공식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많아요. 심리가 들어가지 않고 원칙대로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공식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흔들리게 마련이다. 합리적 방식의 펀드라도 2, 3년 수익이 나쁘면 고객들은 버티지 못하고 앞에 잘 나왔던 펀드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결국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대규모 펀드보다도 믿음이 강력하게 똑같은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개인이 유리하다. 그런 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려면 또 뒤에 나오겠지만 진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돼요. 없어도 되는 돈. 나한테 당장 결혼 자금이라든지 꼭 써야 되는 돈 가지고 하면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2, 3년 동안 좋고 1년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2, 3년 동안 번 돈만큼 1년이 다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적립식 순환 매매고 눈덩이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커져요, 단위가. 처음에 50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150이 되는 거죠. 한 주당. 그러면은 쭈그러드는 게 막 가슴이 짜는 거죠. 처음에 50만 원 단위로 쭈그러드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냥 드는 생각에 50만 원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뒤에 150만 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4년째 5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이만큼 벌어서 본전이니까 더 버틸 수 있겠다가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계속 부으니까 단위가 50에서 그 가치가 올라서 150이 아니라 50 다음에 내가 계속 느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첫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야? 뒤에가 훨씬 중요한데 그 최신 데이터가 나쁘면 흔들리는 게 마련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2001년도에만 나쁘고 계속 좋았으면 2007년도까지 누구나 버틸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나쁠 때의 사람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 그만두게 된다고요. 그때 그만둘 때는 다 쪼그라든 상태로 그만두게 되죠. 왜냐면 앞에 아무리 많이 좋아졌어도 부풀어 오른 눈덩이가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떠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좋을 때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그 눈덩이를 굴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눈덩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게 심리인 거예요, 심리. 결국은 가격에도 심리가 들어있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도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없어져도 되는 돈 가지고 그래야 절대 기다릴 길리지 수가 않는 있거든. 돈으로 해야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거든, 사실. 그때 못 기다리면 망하는 거야. 팔게 되면. 팔게 돼요. 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딱 진짜 거기서 나오는 넣어놓고 돌을 닦아야 돼. 딱 잊어버려야 돼. 돌을 닦아. 돌을 저 닦아야 돼, 같아도 진짜. 처음에 막 30%, 27% 나올 때는 공개했잖아요. 첫 때 30%, 20%. 막 매일매일 들여다봐. 막 좋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몇 종목 안 되는데. 그래요? 내 주식이 이게 실시간으로만 오르내리를 하잖아.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좋았다, 달라져. 나빴다. 난리가 나. 보고 있는 거야. 막. 미친년이 보고 있는 미친년 것만으로. 쉽게 얘기해. 왜 저래? 승재가 저번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개 종목이 됐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르면서 하잖아. 나한테 막 물어봐. 어. 형, 막, 투비치 그거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게,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서 성실히 답해줬어. 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도 저는 이제 완전히 마법공식만 믿어서 그것만 해서 1, 2, 3 딱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다 아니라고?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아직 공개된 그 마법공식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가 나쁘다.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막 그래요. 좀 조정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그, 주정회사 이런 거는 내가 그, 투자하기 싫고, 밍크 회사 이런 것들 빼거든요. 내가 싫은 종목 이런 거 빼는데, 내가 관심 없는 건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 관심 없어서가 관심 아니라 있어서 해야 그 회사가 해야 돼. 그 회사가 잘 되긴 게, 아, 그것도 싫어서? 어떻게든, 싫어서. 싫어서. 돈에는- 그거는 가치가 상관없는 그냥 가치인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인정, 개인이- 인의 인정. 가치냐? 돈에는 뭐 선이 없다지만 그래도 그 소주 회사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대한 규정인가 그거 엄청 올랐지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막 6년 7년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종가 끝나고 나서만 열어봐요. 시장 때는 전혀 열어보지 않고 종가 끝나고 나서 열거나 토요일 날 열거나 이렇게 내가 근무할 때 시간 날 때 열어서 그렇게 재무제표 딱 보아서 마이너스 안 났고 줄지 않았으면 그냥 오케이. 그러고서 입력하고 파는 예약 매도 걸고 사는 예약 매수 걸고 끝. 그렇게 하면은 한 30분? 재무제표 보는 시간까지 다 들어가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렇게 하면 월요일 날 문자 딱 오는 띠리딩 팔렸습니다 삽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안 오시면 돼요. 그러면